자, 한 주 지나서 다시 찾아온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읽기. 그 방송 홍우씨 그 이따가 올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거 일부러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하는 방송이니까. 과연 이제 홍우씨 본인이 그 뭐지? 뭐라 그럴까? 어 그 뭐죠? 북한의 그 뭐예요? 그 북로당 놈들, 조선노동당 놈들이지. 금마들이 그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리포터처럼 얘기하시는지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한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그 양권까지 읽었죠. 양권. 오늘은 한비자의 8간입니다. 8간. 8간입니다. 8간 8가지 간교함 뭐 그런 건데, 여기서 간이라는 8이라는 거는 뭐 8, 8자고요. 간이라는 거는 여자 계집여자 셋이 붙어 있습니다. 계집여자 셋이 붙어 있으면 이제 가늠하다 할 때 그런 간 써도 되고요. 아무튼 뭐 안 좋은 거를 보통 간이라 그럽니다. 여자 셋 붙어 있으면은 파벌이 7개라 그랬죠. 아무튼 옛날에는 뭐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썼어요. 자, 무릇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못된 짓을, 여기서 못된 짓이라고 했구나. 못된 짓을 하는 술법으로 8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임금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거네. 그 베개송사 같은 거네. 무엇을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말하는가? 귀한 신분의 부인, 총애받는 후궁, 그리고 임금을 가까이서 보시는 용모가 아름다운 미인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임금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이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야, 지금 정신이 좀 없네. 네,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300메가가 넘어서 안 된답니다. 나중에 뭐 방송 올림 보시죠. 자, 그들은 임금이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를 이용하고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 있을 때를 이용하여 자기가 바라는 일을 청원한다. 이것은 반드시 먹혀 들어가는 술법이다. 사람이 푹 축 늘어져 있을 때를 이용해서 바라는 바를 성취한다는 거죠. 신하들은 궁중에서 그들에게 황금이나 보석을 바치고 몰래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마음을 홀려 미혹되게 한다. 이러한 일을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술법이라고 한다. 둘째는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여자는 아니고요. 자, 어떠한 사람을 측근에 있는 사람이나 하느냐? 남을 웃기는 배우와 광대놀이하는 난쟁이 또는 임금을 좌우에서 모셔 친근한 자들이다. 이들은 임금이 아직 무엇을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예 하고 대답하며 아직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황공어입니다 라고 조아리고 의향을 미리 알고 앞질러 시행하고 수시로 안색을 살펴 임금의 마음을 읽고 받든다. 이들은 모두 발을 나란히 맞추어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함께하고 모두 말을 맞추어 대응하며 입 밖으로 내는 말은 한결같고 행동의 기준을 같이하여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신하된 사람은 궁중에서 그들에게 황금이나 보석으로 된 놀이개를 뇌물로 바치고 밖으로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임금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황관정치라 그러죠. 이것을 측근의 사람을 이용하는 술법이라 일컫는다. 황관 때문에 망한 중국 왕조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명나라가 직접 망하진 않았는데 그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유명한 사람이 이제 왕진이나 위충원 같은 사람들이 있죠. 위충현인가 헌인가. 자, 그 셋째는 임금의 부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형이라는 것은 친척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무엇을 부형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임금의 형제들과 백부, 숙부들로서 그들은 임금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바다. 또한 대신이나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들도 같은데 그들은 임금이 계획하는 일을 의논하는 상대인 것이다. 이들이 모두 힘을 다하여 진언한다면 임금은 반드시 그것을 따르게 된다. 신하된 사람은 임금의 형제들과 백부 숙부들에게 미녀를 보내 파고들게 하고 대신들이나 높은 벼슬 아치에게는 교묘한 말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서로 약속하고 진언하게 하고 그 진언대로 일이 성공하면 벼슬자리는 오르고 복록은 불어나게 되어 그들의 환심을 산다.
그렇게 하여 마음의 이익에 욕망을 권하여 임금의 권한을 침해하도록 만든다. 이런 것을 부형을 이용한 술법이라고 한다. 어쨌건 다 전부 다 왕의 주변 사람들이네, 그죠? 자, 그 넷째는 임금의 재앙을 조장하는 양앙이라는 것이다. 양앙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무엇을 양앙이라 할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임금이 호화로운 궁궐이나 높은 망루,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를 즐기며 아름다운 여자나 개와 말을 예쁘게 꾸미는 것에 의거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이러한 일은 임금에게 있어 재앙이 된다. 사치하는 거죠. 신하된 사람은 민중의 노력을 착취해 궁궐이나 높은 누각 그리고 정원을 훌륭하게 만들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미녀나 말 개를 아름답게 꾸며 그것으로 임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욕망을 만족시켜주면서 그 틈에 사사로운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일을 임금의 재앙을 조장하는 술법이라고 한다. 양앙이라는 거죠. 양앙이라는 거는요, 길을 양자에다가 재앙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키운다,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민중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신하된 사람이 나라의 재화를 함부로 베풀어 민중을 기쁘게 하고 쓸데없이 사사로운 은혜를 행해서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조정사람이나 시정잡배들까지도 자기를 칭찬하도록 하여 임금을 민중으로부터 단절시켜 이로써 자기가 바라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요 이야기는 앞에도 있었죠. 그 강제에서 전제로 바뀔 때가 딱 요랬죠. 양파 이리 와. 양파 왔어. 자, 이러한 일을 민중을 이용하는 술법이라고 한다. 여섯째는 유창한 변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두고 유창한 변설이라 하는가? 임금은 본래 깊은 궁궐에만 있으므로 바깥과의 접촉이 적어서 논의를 접할 기회가 막혀 각종 논의를 듣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말을 꾸며 변설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다. 신하된 사람은 여러 나라에서 변사를 구해 안에서 변사라는 건 말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나라 안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으로 양성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사사로운 이익을 말하게 하는 데 있어 교묘한 말과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임금이 그 말을 따르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재앙이나 폐해됨을 두려워하게 하며 헛된 말을 늘어놓아 임금의 마음을 허물어 들인다. 이것을 일컬어 유창한 말을 이용하는 술법이라고 한다. 이번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굳센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굳센 위력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 임금이란 여러 신하와 많은 민중을 바탕으로 굳센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신하들과 백성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임금도 그것을 좋다고 하며 신하들과 백성들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하면 임금 또한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신하된 사람이 칼을 허리에 찬 자객을 불러 모아 필사의 용기로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울 선비를 양성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사사로운 위력을 뽐내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을 주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것을 나타내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협해 두렵게 함으로써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다. 이것을 굳센 위력을 이용하는 술법이라 일컫는다. 이건 사조직이죠. 여덟 번째는 주위에 있는 여러 강대국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위에 힘센 나라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르는 말인가? 본래 임금이란 나라가 약하고 작으면 힘세고 큰 나라를 섬기게 되고 군대가 약하면 강한 군대를 두렵게 여기게 된다. 큰 나라가 요구해 오면 작은 나라는 무엇이나 들어줘야 하고 강한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약한 군대는 두려워 반드시 항복하게 된다. 신하는 이를 핑계로 세금을 무겁게 거두고 나라의 살림을 탕진하며 나라에 있는 힘을 다하여 큰 나라를 섬겨 그 위력을 빌리고 그 나라 임금을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이끌 수 있도록 해놓는다. 더욱 심할 경우에는 큰 나라 군대를 출동시켜 국경지대에 집결시켜 놓고 국내를 제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빈번하게 외국의 사신이나 중신을 불러들여 자기 임금을 위협해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 이러한 일을 일컬어 주위의 강대국을 이용하는 술법이라는 것이다. 이게 8가지입니다. 8가지 못된 짓.
첫 번째는 백예수송사, 두 번째는 임금 그 왕의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중 드는 사람들 아니면 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세 번째는 왕의 친척들, 특히 이제 아버지나 형제들, 숙부, 백부 이런 사람들. 네 번째는 사치, 사치 무리도록 조장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민중들,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민심을 얻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말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사실 한비자도 말 되게 잘하는데. 일곱 번째는 사사로운 사조직을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야쿠자 같은 거죠. 말더듬인데 근데 글은 잘 쓰잖아요. 말더듬이 같은 사람, 말더듬이래 참. 그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깡패들. 뭐 그 노태우 선생께서 군벌 좋겠다, 군벌. 일자 알자회 아니면 하나회 이런 씹새끼들 말이지. 검찰의 파당 기수, 그다음 판사들 사이의 기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여기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거겠죠. 제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는 외국을 쓰는 놈들.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예를 들면 이런 놈들이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막 그 뭐지? 뭐 일본이 경제 봉쇄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겁박하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답니다. 8가지 재앙입니다. 이게 8간입니다. 8간. 조선일보 그 자체. 자, 무릇 위에서 말한 8가지는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술책이며 세상 임금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위협을 당해 가졌던 나라를 빼앗기는 까닭이 되므로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다. 명석한 임금은 왕비나 후궁들을 대할 때 그 여색을 즐기되, 그러니까 파워 섹스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진 않고 사사로이 부탁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파워 섹스를 하는데, 파워 섹스 하긴 하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갯머리 송사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사적인 일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와이프하고 하는 거는, 파워 섹스 하는 건 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갯머리 송사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좌우에서 보필하는 문무백관과 측근 신하들은 반드시 진언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안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쓸데없는 변명은 허락하지 않는다. 부형이나 대신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긴 해도 실패했을 경우에 반드시 일정한 처벌을 받게 해서 지 숫대로 행동으로 어지럽히는 일을 방지한다.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함부로 나아가거나 함부로 물러나지 못하게 해서 여러 신하가 임금의 뜻을 미루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꼭 지금 보고서 쓰는 학생들하고 비슷하네요. 학생들 위키백과 뺏겨오는 걸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던데, 출처를 명확하게 하랍니다. 민중에게 덕을 베푸는 일에 대해 부고의 재물을 방출하고, 부고라는 거는 나라의 창고, 부고의 재물을 방출하고 창름의 곡식을 공급해, 요것도 이제 나라의 창고겠죠. 민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반드시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널리 알려 신하의 사사로운 덕으로 베푸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한다. 의견이나 논의를 들을 때에는 칭찬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내용과 비판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 능력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 잘못을 충분히 살펴 여러 신하가 서로를 위해 칭찬하는 일을 방지한다. 또 무용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용이라는 건 여기서 아까 나왔던 위력이죠. 힘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장에서 이룬 공적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서 포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시정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싸움은 그 죄를 사면하는 일이 없게 해서 여러 신하가 사사로이 그들을 양성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 제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규에 맞으면 이를 들어주고 법규에 어긋나면 fuck you 한다. 이른바 나라를 망친 임금을 보면 형식적으로 나라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가지고 있다는 그 나라가 자기 자신의 것은 아닌 것이다.
갑자기 이제 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요런 경우로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 아까 무용 얘기 나왔잖아요. 위력 얘기 나왔는데 그걸로 망한 나라가 사실상 이제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빠진 나라가 딱 들어맞는 게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그리고 진나라도 그렇죠. 북쪽 진나라. 걔들 전부 다 북쪽 진나라는 실제로 신하들한테 나라가 짜갈라졌고요. 노나라는 공자가 살았을 때 그냥 노나라 소공쯤에 삼환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실상 소공을 국외로 축출해서 자기들이 이제 왕노릇을 했던 적이 있죠. 나라가 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딱 이제 한비자의 요 말에 맞아 들어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최순실. 자, 가령 신하가 외국의 힘을 빌려 나라 안의 모든 일을 제어한다면 임금이라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큰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멸망하는 것에서 구원받기 위함인데 오히려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보다 멸망이 빨라진다. 그러므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 신하들이 임금이 큰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을 알게 되면 큰 나라의 제후와 사귀어 나라의 이익을 파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큰 나라의 제후도 그 나라의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듣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 신하가 자기 나라 임금의 일을 아무리 거짓말로 알려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명석한 임금이 관직과 자귀 그리고 복록의 제도를 만든 까닭은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공로를 세우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인재는 많은 복록을 받고 큰 관직에 임용된다. 공로가 큰 사람은 높은 벼슬에 올라 많은 상을 받는다라고 했다. 현명한 사람을 관직에서 일하게 할 때에는 그 능력을 헤아리고 복록을 주게 될 때에는 공로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능력을 속여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자기의 일에만 열심히 애씀을 즐겁게 여김으로 일은 완성되고 공로가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따지지도 않고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지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제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중용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 청탁하는 일은 그대로 따른다. 아까 얘기했던 팔관이 그대로 먹히는 경우죠. 친족인 부영과 높은 벼슬에 있는 대신들은 위로는 임금에게 벼슬과 복록을 청해받아 아래로 그것을 팔아 재물을 모아 사사로운 봉당을 만든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재물이 많은 사람은 벼슬을 돈으로 사놓은 관직에 높은 관직에 앉고 임금의 측근과 친히 교제하는 사람은 청원을 일삼아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되면 공로 있고 청빈한 신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직의 자리 바꿈은 원칙을 잃고 바르게 행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뒤로 미룬 채 다른 나라와의 교제에만 힘쓰게 되고 맡은 일은 팽개친 채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와 친분에 맺기 위해 힘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도 덩달아 자기 일에 게으름을 피워 힘쓰지 않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도 나태해져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것이 곧 나라가 망해가는 풍조인 것이다. 차 망국지풍야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비자의 8간편입니다. 최근에 우리도 같은 자태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낱말할 처지는 아닌데 어쨌건 여기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8가지의 원인들은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표현이 좀 고루해 보여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떡검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죠? 떡검. 떡하는 없네. 자, 아무튼 요게 8간입니다. 8간. 요 다음은 10과인데 일단 영상을 끊죠.